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와 컴퓨터가 하는 것까지는 코드가 똑같을 테니까 여기는 제가 그대로 일단은 복사를 해서 좀 쓸게요.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 게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이 각각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 다음에 사용자한테는 세 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저장을 하면 되고요. 컴퓨터는 1부터 3까지 숫자들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저는 게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게임을 유저 빼기 컴퓨터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5개의 숫자들 중에 하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저가 1, 2, 3 중에 하나를 갖고 컴퓨터도 1, 2, 3 중에 하나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저에서 컴퓨터를 뺀 값은 지금 여러분들 화이트보드에 보시듯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비기는 경우는요. 비기는 경우는 게임이 뭐가 되는 경우냐면 0이 되는 경우. 이거는 비기는 경우. 맞아요? 두 개의 숫자가 같은 경우죠. 두 개의 숫자가 같은 경우. 그러면 같은 거를 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비기는 경우.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무엇을 쓴 거냐면 비기는 경우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자, 유저가 이기는 경우만 생각해 볼게요. 유저가 이기는 경우가 언제냐면, 유저가 이기는 경우가 마이너스 2인 경우와 플러스 2인 경우. 그죠? 네. 2 빼기 1, 3 빼기 2, 아니면 1 빼기 3. 그러니까 2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2면 유저가 이기는 경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유저가 1이거나 게임이 1이거나 또는 게임이 마이너스 2인 경우. 자, 이거는 어떤 경우로 한 거냐면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 사실 주석을 쓸 필요가 없었군요. 프린트문으로 하면 되는 건데. 네. 그 다음에 else. 이걸로 끝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비기는 경우와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결과만 출력해 주시면 돼요. 프린트, 이겼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용자가 이겼다. 프린트, 사용자, 승.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컴퓨터가 이겼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얘가 왜 비기는 경우고 얘가 왜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인지는 화이트보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9가지 경우 중에서 여기가 3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이거나 마이너스 2인 경우가 3가지가 나오고 그 이외의 경우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규칙을 찾겠다. 규칙을 찾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if else가 간단해질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 코드의 단점은 누군가가 이거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왜 1하고 마이너스 2가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지? 하고 한참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얘가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음. 보만 내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보고요. 컴퓨터가 1이니까 컴퓨터는 가위. 가위가 이기는 거죠? 그럼 컴퓨터 승. 맞는 것 같고요. 그죠? 또 보를 내볼게요. 음. 어, 유저는 보를 선택을 했는데 컴퓨터는 3. 컴퓨터도 보예요. 비기는 경우 잘 맞고요. 자, 또 보면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예요.
사용자가 보를 냈는데 컴퓨터가 2가 바위죠. 그러면은 보가 이기는 게 맞으니까 사용자 승. 그렇죠? 어, 다른 경우들 테스트해 보시더라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되셨습니까? 또 다른 경우는 또 다른 경우는요. 자, 요렇게 만든 거 이외에 또 요렇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들을 모두 나열을 해볼게요.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들을 모두 나열해 볼게요. 자, 그거를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거냐면 유저, 유저 wi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 또는 세 번째 경우. 사용자가 이기는 건 세 가지 아니에요? 비기는 경우 세 가지,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 세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가 사용자가 지는 경우. 다시 얘기해서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 그렇지 않아요? 자, 사용자가 이기는 세 가지 경우는 자, 유저가 유저가 가위를 냈을 때 and 동시에 성립해야 되죠. 가위를 냈을 때 이기려면 컴퓨터는 뭐 내야 돼요? 보를 내야 되죠. 보가 가위바위보니까 3번 아닌가요? 3번. 컴퓨터가 3번인 경우. 그죠? 여기가 가위, 여기가 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면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 맞죠? 맞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어,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비기는 경우 다 쓰고요. 비기는 경우 이렇게 다 썼고, 그 다음에 엘리프에서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 세 가지를 이렇게 나열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 세 가지. 엘리프겠죠. 엘리프.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 세 가지.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if문을 if, elif. 그리고 elif는 요거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else.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어. 그러면 if문이 조금 간단해지긴 해요. 안쪽에 있는 조건들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가 길게 나열이 되긴 하겠지만 사용자와 컴퓨터가 같은 숫자인 경우는 비기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들을 쭉 세 가지 경우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나머지 세 가지 경우는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겠죠. 이렇게 구조를 잡으신 분이 계세요. 이것도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구조를 조금 간단하게 쓰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유저가 1일 때 컴퓨터가 3이면 유저가 이기는 경우고요. 유저가 2일 때도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바위죠. 그러면은 컴퓨터는 가위를 내야 돼요. 가위면 1이죠. 맞아요? 1이니까 컴퓨터가 1인 경우.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경우가 유저가 3인 경우는 뭐냐면 가위바위보. 보가 이기는 거는 바위를 했을 때죠. 가위바위. 그럼 컴퓨터가 2인 경우예요. 여기가 컴퓨터가 2인 경우. 이렇게 쭉 나열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옆으로 스크롤해야 한 문장이 다 보이죠. 파이썬은요, 한 문장을 한 줄에다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장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줄에서 문장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닌 경우는 뭐밖에 없냐면
if문처럼 콜론이 있는 경우. 그러면, if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들여쓰기를 해서 표현하는 거. 이게 아닌 이상은 하나의 문장은 한 줄에다 써야 돼요. 근데 그 한 줄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죠. 한 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스크롤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의 문장을 여러 줄에 나눠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문장을 여러 줄에 나눠서 쓰시려면 백슬래시를 씁니다. 뭐 들여쓰기는 몇 칸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백슬래시. 자, 이렇게 하면 이 백슬래시라고 하는 의미가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 이 줄에서 12번째 라인에서 문장이 끝나지 않았고 다음 줄까지 문장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파이썬에서 한 줄의 문장을 끝내기에 너무 긴 경우 적절한 곳에서 백슬래시를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 줄에 내려서 계속해서 이어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 줄에 이어서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한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이썬은 한 문장을 한 줄에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문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그 줄이 끝나면 문장이 끝난 걸로 생각을 해요. 그 라인이 끝나면 문장이 끝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장을 끝내주는 기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호가 있는데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호가 백슬래시예요. 백슬래시. 다음 줄까지 문장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죠. 가위를 냈을 때 이기는 경우, 바위를 냈을 때 이기는 경우, 돌을 냈을 때 이기는 경우죠. 그 이외의 나머지 경우는 그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건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제 if. 자,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거, 들여쓰기가 다시 여기 원래 문장의 들여쓰기 위치로 되돌아오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얘가 여기는 들여쓰기가 없는데 여기는 들여쓰기가 두 칸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에러 나는 거예요. 문법에 어긋난 겁니다. 여기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유저와 컴퓨터가 같다. 이거 비기는 경우. 비기임이라고 바로 써버릴까요? 비기는 경우. 엘리프. 유저가 이기는 경우. 프린트. 유저. 사용자. 승.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이외의 나머지 경우는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죠. 프린트, 컴퓨터, 승. 자, 이렇게 하니까 코드가 간단해지죠. 문장 자체가 두 개가 서로 같으면 그렇지 않고 유저가 이겼으면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딱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기는 경우 세 가지를 전부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이기는 경우 세 가지를 전부 다 나열을 하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세 가지는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예요. 여기에 변수를 하나 선언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요렇게 세 개의 조건식, 오어로 연결된 세 개의 조건식을 써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시면은요. 자, 가위 한번 내볼게요. 가위 비겼어요. 비겼고요. 바위 한번 내볼게요. 자, 제가 바위고요. 컴퓨터가 1, 가위예요. 그럼 바위가 이긴 거 맞죠? 그럼 사용자 승 맞고요. 5를 한번 내볼게요. 헉, 잠깐만요. 컴퓨터. 여기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T. 여기 오타가 하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5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비기는 경우예요. 비기는 경우 다시 한번 보 한번 내보죠.
또 비겼군요. 네, 이번에는 컴퓨터가 이겼군요. 컴퓨터가 이겼는데, 유저가 3번이고요. 컴퓨터가 1인데. 그러니까 유저는 보를 낸 거고요. 컴퓨터가 1이니까 컴퓨터가 가위. 그럼 컴퓨터가 이겼죠. 그럼 여기 else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렇게도 그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저 윈이라고 하는 변수는 무슨 타입을 저장하는 변수일까요? 불리언 타입을 저장하는 변수겠죠. 논리 타입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이거 조건식 계산하면 참이나 거짓인 거 알 수 있죠. true인지 false인지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and로 연결한 것도 true인지 false인지 알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5어로 했으면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두 번째는 볼 필요도 없고요. 첫 번째가 거짓일 때 그때 두 번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거짓이면 세 번째 조건이 참이면 참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을 검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유저가 이기는 세 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유저가 이기는 경우들 이렇게 해서 비기는 경우,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는 어떤 수식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이기는 경우들을 쭉 나열한 것뿐이에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되셨습니까? 어, 다양한 방법들로 만드실 수가 있으시겠죠?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쓰는 경우라면 요거 그냥 변수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조건문을 어떻게 썼을 거냐 하면 네, 어디 갔지? 그냥 쭉 나열한다라고 한다면 뭐 비기는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간단할 거고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간단할 거고 유저가 이기는 경우 아까처럼 유저가 1일 때 컴퓨터가 3인 경우 또는 위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유저가 2일 때 and 컴퓨터는 1인 경우 또는 유저가 어, 3일 때 컴퓨터는 2인 경우 이렇게 해서 유저가 이기는 경우 유저 윈인 경우를 다 써주고요. 여기서는 비기는 경우 써준 거고요. 어, and else 써야 되겠죠. 엘리프 그리고 엘리프 유저가 1일 때 유저가 지는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가 2면 쳐요. 또는 유저가 유저가 2일 때 컴퓨터가 3이면 지는 거예요. 또는 유저가 3일 때 컴퓨터가 1이면 유저는 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누가 이기는 거냐면 컴퓨터가 이기는 거예요. 요렇게 하신 분 계시죠? 이렇게.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쓴 것뿐이에요.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쓴 것뿐입니다. 요 세 가지를 어떻게 변수 하나로 만들어서 여기다 그 변수를 쓴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가지 경우는 우리가 구태여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요? 구태여 나열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세 가지,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왔으면, 요 세 가지는 그 이외의 나머지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그 이외의 나머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엘리프로 쓰는 거는 간단하게 뭘로 쓸 수가 있는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else로 써버려도 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그냥 else라고 써버려도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신 분도 계셨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치 케이스 구문 했잖아요. 매치 케이스. 매치 케이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가위바위보까지는 똑같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복붙 좀 할게요. 뭐야? 매치. 매치는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떤 패턴이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겠다는 뜻이에요. 변수 두 개를 동시에
검사하는 방법. 변수 두 개를 동시에 검사하는 방법이 바로 안에다가 변수 두 개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케이스. 이기는 케이스만 쭉 나열해 볼까요? 두 개의 숫자가 같으면 되죠. 유저에 저장된 숫자와 컴퓨터에 저장된 숫자가 같으면 비기는 경우 아닌가요? 그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유저가 1일 때 컴퓨터가 1인 경우. 또는 그 다음에 유저가 2일 때 컴퓨터도 2인 경우. 또는 유저가 3일 때 컴퓨터도 3인 경우. 세 가지 케이스. 패턴, 셋 중에 하나일 때라고 패턴을 할 때 뭐 쓴다 그랬어요? 파이프 연산자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이 1과 1이거나 아니면 두 개의 값이 2와 2이거나 또는 두 개의 값이 3과 3인 케이스이면 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누가 비기는 거죠. 비긴. 그렇죠? 자,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자, 이기는 경우들 나열해 볼게요. 가위를 냈는데 이긴 경우. 그러면 유저가 이기는 경우니까 컴퓨터가 3이어야 되겠네요. 가위 5. 그죠? 저기 화이트보드 보세요. 유저가 1, 컴퓨터가 3. 그러면 유저가 이기는 경우죠. 그쵸? 유저가 1, 컴퓨터가 3. 그럼 유저가 이기는 경우. 자, 그런 경우를 또 나열을 해볼게요. 유저가 2일 때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 있죠. 컴퓨터가 1이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유저가 3일 때 이기는 경우도 있겠죠. 컴퓨터가 2면 돼요. 맞습니까? 요 세 가지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는 누가 이기는 경우? 사용자가 이기는 경우. 사용자 승. 그럼 나머지 세 개가 있겠죠. 나머지 세 개를 다 일일이 나열하셔도 되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란 뜻은 뭐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밑줄, 언더스코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컴퓨터 승.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치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매치 케이스. 이건 이런 뜻이에요. 유저가 1이고 컴퓨터가 1이거나 이건 또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유저가 2이고 컴퓨터가 3이면 여기 요거는 and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는 유저가 3이거나 컴퓨터가 3이면 여기서는 and 1 and 1 or 2 and 2 or 3 and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한 것 뿐이에요. 그죠? 비기는 경우의 수 세 가지, 유저가 이기는 경우 세 가지, 여기를 세 가지를 쭉 나열하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거 대신에 어떻게 쓰셔도 되냐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1일 때 2면은 컴퓨터가 이겨요. 맞아요? 가위하고 바위니까. 맞죠? 1, 2. 또는 2면 3이면은 컴퓨터가 이겨. 바위고요. 보잖아요. 바위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는 3이면 컴퓨터가 1이면 돼요. 그죠? 3이면은 가위, 바위, 보. 유저는 보를 냈다는 얘기고요. 컴퓨터는 가위를 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긴 거 맞죠? 그죠? 네. 그러면 1, 2, 3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다 쓴 거 아닌가요? 그죠?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그럼 9가지 다 나오죠. 맞아. 그쵸? 음.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하셔도 되고, 요거 6가지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요 세 가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밑줄 하나로 끝내실 수도 있으신 겁니다. 이게 매치 케이스를 이용하시는 방법.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요. 뭐부터 내볼까요? 비겼대요. 비긴 거 맞고요. 가위 한번 내볼게요. 또 가위를 내도 비겼다고 하는군요. 가위 한번 내볼게요. 자, 가위를 냈고요.
컴퓨터가 3번 보호를 냈어요. 그러면은 유저가 이긴 거 맞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여러 번 테스트를 하시면서 이 경우의 수가 맞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if, elif 구문을 이용해서 뭐 중첩 조건문을 이용해서 그리고 매치 케이스 구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드는 것들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위바위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가위와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이긴다. 이거를 컴퓨터 언어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는 연습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보고 동작이 되는지, 동작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고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고 싶은 코드들을 만드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데이터 분석할 때에도 어떤 조건에 맞는 행들을 찾아야지. 그러면 조건식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SQL은 마치 영어를 공부하는 것 같았지만 파이썬은 약간 기호들이 좀 많이 들어가죠. 뭐 콜론이라든가. 어, 어, 예. 그래서 약간 사람의 언어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 사람의 언어처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